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 채식주의자, 저자 한강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채식주의자, 한강지영, 창비편엠, 2007년도 초판이고 2024년 개정판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한강의 역작을 소개합니다. 탄탄하고 정교하며 충격적인 작품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그림을 머물 것입니다. 이 책은 2002년에서 2005년작 중편 3권을 묶은 장편 소설입니다. 채식주의자, 문고반점, 나무불꽃 이렇게 3권입니다. 1970년생 저자가 35세 때 발표했고 19년 뒤인 2024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저자 한강은 지금까지 20권 이상의 소설과 시집을 써냈습니다. 3부로 구성되어 있고 3사람의 관점에서 전개됩니다. 1부는 채식주의자, 육식을 거부하며 스스로 나무가 된다는 망상에 빠진 주인공 영예의 남편점에서 전개됩니다. 2부는 몽고반점, 예술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영예의 형부 관점입니다. 3부 나무불꽃, 정신병원에서 불꽃처럼 사그라드는 영예를 보살피는 언니 인애의 관점입니다. 육식은 폭력을, 채식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영예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예가 가지는 내면의 스토리와 내면에 담긴 진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타인들 입장에서 왜곡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형식은 남을 평가하는 인간의 내면을 비판합니다. 영예의 무의식에는 씻기지 않는 어릴 때 상흔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자신을 개를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매달아 동네를 7바퀴 돌며 잔인하게 죽입니다. 도끼가 오를수록 개가 맛이 있다며 그 고기로 동네 잔치하고 직접 먹기도 했습니다. 학대당해 핏물고인 개의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던 어릴 적 영예의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폭력적 살해의 희생물 육식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기억을 되살리는 꿈을 꾸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영예에게 친정아버지는 육식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급기야 영예는 발작을 일으키며 과도로 손목을 긋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몸과 마음은 병들어 갑니다. 일부 채식주의자, 영예는 육식을 끊음으로 따가운 시선과 폭력 상황에 놓인다. 육식을 끊는 결정적인 계기는 폭력적인 꿈 때문이다. 고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와 가족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오히려 더 큰 폭력과 갈등을 초래한다. 2부 몽고반점, 가장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인 형부는 계속되는 슬럼프에 괴로워합니다. 처제인 영예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아내 인애의 말을 듣고 예술적 영감을 받습니다. 바디 페인팅 모델 제안을 받은 영예는 쉽게 성락합니다. 처제의 나신에 꽃을 그려 몸 구석구석에 담아내면서 비정상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남자 모델을 동원해 촬영했으나 실패합니다. 급기야 형부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린 뒤에 영예와 관계를 맺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언니에게 발각대 파국으로 치닫고 주인공 영예는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이 장면은 영예의 몸이 또 다른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 후 영예는 채식조차도 거부하게 됩니다. 물만 마시고 햇빛만 쬐면 나무가 되려고 합니다. 온몸을 덮은 형부의 꽃그림이 그녀 스스로 꽃을 피우는 나무라 여기게 한 단초였습니다. 나무가 되려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는 아우성이었습니다. 형부와 처제의 근친상간이라는 설정 자체가 독자들을 아연케 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치정의 관계를 탁월한 미학적 문체로 표현합니다. 동물성을 버리고 식물성으로 귀화한 두 남녀의 교합을 그려냅니다. 문체의 미학이 가장 빛나는 대목은 형부가 처제의 몸에 페인팅하는 장면인데요. 노벨상 작품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녀의 어깨까지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목덜미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자주색과 빨강에 반쯤 열린 꽃봉오리들이 어깨와 등으로 흐드러지고 줄기는 흘러내렸다. 오른쪽 엉덩이의 둔덕에 이르러 자주빛꽃은 만개해
노란 암수를 도톰하게 내밀었다. 몽고 반쯤 있는 왼쪽 엉덩이는 여백으로 남겼다. 대신 푸르스름한 점 주변으로 큰 붓으로 흐린 연두빛을 깔아 연한 꽃잎 그림자 같은 반점이 도드라졌다. 직접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3부 불꽃나무. 마지막 부분은 정신병원에서 나무가 되려는 망상을 표현했습니다. 폭력성의 거절은 채식으로 나타나고 그 저항의 극단은 나무가 된다는 꿈입니다. 나무가 되려는 것은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 결과 극단적으로 외면당하며 인간의 본질적 고독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평가와 소감. 이 책은 타인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폭력에 익숙해져 있으며 거부하는 게 결탄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규칙이나 기대 때문에 받는 압박에 대해 비판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근본적으로 작가 한강은 폭력적인 장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우슈비츠나 5.18 사태 다큐를 보고 며칠 토하고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저자는 폭력을 고발하고 정면 돌파하기 위해 폭력을 다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채식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노벨 문학상위원회는 왜 한강의 작품을 선택했을까요? 한강은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독특한 인식을 잘 표현했다. 인간의 본질과 상처, 회복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탄탄하고 정교하며 충격적인 2024년 노벨 문학상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